5번 보시겠습니다. 98% 황산 50g에서 H2SO4에 포함된 산소 원자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프로테이지는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50g의 H2SO4 이 중에 포함된 산소의 원자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1몰 기준으로 자 주어진 값을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몰수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1몰의 황산은 98g 황산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몰의 황산 중에 산소가 몇 몰 있는 건가요? 산소는 4몰이 있는 거죠. 4몰의 산소 원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원자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몰의 산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산소 원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계산하게 되면 요 이제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물론 제가 이제 지금 계산할 때는 프로테이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어떻든 98% 항산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온 값에다가 100분의 98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1.2 곱하기 10의 24승계 산소 원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프로테이지, 98 프로테이지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다 보면 문제를 못 푸니까 일단 처음에는 프로테이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람수 주어진 것을 원자 개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98 하게 되면 산소 원자 개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다음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다. 자, 용해도 곡선을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면 80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0도 되겠습니다. 자, 용해도는 100이죠. 자, 80도일 때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는 20이 되겠고요. 용해도는. 자, 이 물질의 포화 용액을 80도씨에서 0도씨로 낮췄더니 20g의 용질이 석출됐다고 합니다. 20g의 용질이 석출됐대요. 그럼 애초에 80도씨에서 포화 용액의 질량이 얼마였길래 온도를 낮추니까 20g의 용질이 나오느냐? 자, 우선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되죠.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 대해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 용질의 최대 그람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80도씨에서는 물 100g에 용질이 100이 녹아 있다고 봐서 200g이 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200g. 200g이었는데 문제는 80도에서 0도씨로 낮췄더니 몇 g이 나왔다고요? 원래는 이만큼 80g이 석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g이 석출되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죠. 따라서 전체 포화 용액을 4분의 1 하게 되면 바로 50g에 대해서 50g의 포화 용액에 대해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20g의 용질이 석출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12번 0.01 노르말 초산의 전리도가 0.01이면 pH는 얼마인가? 자, 전리도부터 우선 구해야 되죠. 전리도는 전해질의 총 몰수분의 이온화된 몰수.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전리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0.01이라 그랬고 전해질의 총 몰수는 역시 0.0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온화된 몰수 X값을 구하게 된다고 하면 X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0.0001 몰 퍼 리터가 되고 자,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 자, 우리가 pH를 구할 때는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연의 응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0.001 자, 그래서 구해지게 되면 바로 pH는 4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의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MnO2입니다. MnO2 플러스 4HCl이고요. 자, 3월의 염산이고 그 다음에 MnCl2 플러스 2H2O 그리고 Cl2가 됐어요. 자, 여기 지금 MnO2에서 Mn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러니까 결국 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제로에서 x는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nCl2에서 보면 여기서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가 2배 있는 게 합이 제로. x 얼마 돼요?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망간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환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산화가 되겠죠. 자, 왜 그렇죠? 여기는 염소 같은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긴 염소가 제로가 되니까 산화수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제로 쓰인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환원제로 쓰인 거. 환원제로 쓰인 거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것. HCl은 MnO2를 환원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환원제가 되는 거고 MnO2는 HCl을 산화시켰으니까 얘가 바로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 산화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 환원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기압 100도씨에서 물 36g이 모두 기화되었다. 생성된 기체는 약 몇 리터인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36g의 H2O라고 했고 그럼 주어진 값을 먼저 몰수로 바꿔야 되죠. 자, 1몰의 H2O는 18g의 H2O.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물의 리터수를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1몰 H2O는 22.4리터 H2O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44.8리터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3번.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소 공급원 차단에 의한 소화는 제거 효과가 아니라 질식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연물질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것은 냉각 효과. 입으로 바람을 불어 촛불을 끄는 것은 유증기를 제거하는 거니까 제거 효과고요. 불에 의한 소화는 냉각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옥내 소화전 설비 기준에서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경우 펌프의 전 양정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경우는 법에 나와 있는 시설 기준이죠. 자, 그래서 전 양정은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35메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자, 표준 상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 2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공기중 산소 농도는 21 볼륨 %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먼저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부터 연결해야 되죠. 자, C3H8. 자, 연소합니다. 자, 뭐가 나오죠? CO2 그리고 H2O가 나오죠. 그리고 계수는 5몰, 3몰, 4몰. 이건 뭐 본문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2세제곱미터 C3H8 프로판이죠. 밑줄을 쫙 긋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몰수로 바꿔야죠. 1몰의 프로판은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22.4 세제곱미터 C3H8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1몰 산소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반응식에서 공기는 없잖아요. 이제 공기 중에 산소는 공기 100몰 중에 21몰이 있는 걸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공기 중 산소 농도는 21 볼륨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응식계 중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하고 밀접한 산소 몰수로 먼저 바꿉니다. 자, 그러면 1몰의 프로판은 5몰의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바로 몰 산소를 공기 몰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21몰의 산소, 100몰의 에어 이렇게 약분되는 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론 공기량이 몇 세제곱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1몰의 에어는 22.4 세제곱미터 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지니까 결국 구할 수 있죠. 47.62 세제곱미터 공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본문 강의 가시면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편에서
이론 공기량 구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볼게요. 3월의 니트로글리세린이 고온에서 열분에 폭발하여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 이 네 가지 가스를 생성할 때 발생되는 가스의 총 몰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3월에 C3H5ONO2의 3. 자, 이 경우는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 문제에서 CO2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H2O 나온다고 했고요. 수증기. 그 다음에 질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산소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해 반응식을 외우기가 힘들다면 그냥 3몰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는 몇 몰의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공통되지 않은 거 뭐 있죠? 질소. 질소가 3, 4, 12, 12몰이니까 여기다 6을 곱하게 되면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 또 공통이 안 되죠. 수소는 얼마예요? 5, 4, 20. 그 20이 되려면 10배를 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 3, 4, 12, 12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산소는 여기 3개 있죠? 3, 3, 9, 4, 9, 36. 왼쪽에 36이니까 오른쪽에 여기 24개, 10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1몰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따라서 CO2 12몰, 수증기 10몰, 질소 6몰, 산소 1몰. 계산해 보면 바로 29몰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1번. 트리니트로페놀. 자, 구조식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니트로기가 3개 붙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하고 물어봤어요. 폭발에 대비하여 철, 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트리니트로페놀은 이런 금속과도 반응을 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철이나 구리로 돼 있는 용기는 피해줘야 되는 겁니다. 1번에서 벌써 답이 나왔네요. 57번. 제6류위험물인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과산화수소 H2O2입니다. 농도에 따라서 밀도와 끓는 점과 농점이 다 달라지겠죠. 농도가 진한 경우, 농도가 묽은 경우. 자, 농도가 묽거나 진하거나 똑같이 밀도와 끓는 점의 농점이 같을 수는 없죠. 답은 4번입니다.